평양냉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눈이 내렸습니다. 북경계지대의 겨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끝없이 하얗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새벽, 강도윤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5세. 그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군 공학자로 10년을 일했습니다. 폐쇄된 도시, 출입이 통제된 구역, 누구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곳. 이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하진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9살. 작은 몸, 가는 숨소리. 아이는 세상을 몰랐습니다. 이곳이 감옥인지, 아버지가 왜 밤마다 창밖만 보는지.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거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3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윤, 아내 하진.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었습니다. 2년 전 겨울,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기 전날 정부 조사관이 집에 왔다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 물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10년간 이 체제를 믿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기술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그의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경계지대 전체 지형도. 그는 3개월 동안 이 지도를 외웠습니다. 철조망의 위치, 감시탑의 간격, 순찰대의 동선, 전기 회로의 배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탈출 경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쪽 산림지대, 지뢰밭을 지나 철조망을 넘어 국경 너머로 30km, 하룻밤 안에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은서를 만났습니다. 은서는 29세의 의료보조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병원 직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국경 근처의 비밀 경로를 알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달 전 도윤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진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은서가 진료실에서 나오며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도윤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보안부의 미끼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도윤입니다. 기다렸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약속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폐공장 뒤편 밤 11시. 도윤은 그곳에 갔습니다. 은서는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나가실 거예요? 예. 왜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입니다. 은서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은서는 도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탈출 경로, 비상 벙커의 위치, 연락 신호, 위험 회피 방법.
그녀는 냉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상을 품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윤 씨, 명심하세요. 탈출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그 이후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아이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은서는 웃었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부 장교 장명호. 40세. 도윤의 옛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전 같은 군사학교를 나왔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임관했습니다. 명호는 보안부로, 도윤은 공학부로 갔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우정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정은 무의미했습니다. 명호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동향 보고서. 그는 한 달 전부터 도윤을 감시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간 외출 증가, 폐공장 근처 출입, 의료보조원 하는서와의 접촉. 명호는 알았습니다. 도윤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도윤아, 왜 그러는 거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명호는 도윤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실력을, 그의 신념을. 하지만 이제 그를 잡아야 했습니다.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명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친구. 그는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강도윤 가족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라. 움직이는 즉시 보고. 예, 장교님.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 명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를 꼭 잡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달아났으면 좋겠다. 그의 마음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배낭에 물, 식량, 지도, 나침반을 넣었습니다. 하진의 두꺼운 외투를 챙겼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하진아. 우리 어디 가요? 도윤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 좋은 곳이 어디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 밤이었습니다. 탈출의 밤. 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 3글자. 준비됐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다시는 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몰랐지만 느꼈습니다. 아빠의 떨리는 손을, 단단한 눈빛을.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35년을 산 곳, 모든 기억이 담긴 곳.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하진을 업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경계 너머로, 자유를 향해. 밤 10시 폐공장 앞. 도윤은 하진을 업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외투, 배낭 하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늦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무슨 일입니까? 보안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도윤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1시간. 아니, 30분 안에 이 구역을 봉쇄할 거예요. 은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경로는 포기해요. 여기로 가야 해요. 산림지대 우회로. 지뢰밭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뢰밭.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끝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100% 잡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갑시다. 그들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폐공장을 지나 철로를 넘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진은 아버지 등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 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은서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부터가 지뢰 구역이에요. 그녀가 작은 금속 탐지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찾아가요. 제가 앞서갈게요. 절대 제 발자국 외의 곳은 밟지 마세요. 도윤이 하진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달렸습니다. 싫어요. 아빠 안 떨어질래요. 하진아, 들어봐. 아빠가 널 꼭 안고 갈게. 근데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은서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탐지기가 삐삐 울렸습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다시 삐삐 울렸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도윤은 은서의 발자국을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진의 숨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보안부 순찰되었습니다. 4명, 손전등과 소총. 은서가 돌아봤습니다. 뛰어요. 지뢰가 죽어도 여기보단 나아요. 뛰어요. 도윤은 하진을 꽉 안고 뛰었습니다. 은서가 앞서 달렸습니다. 탐지기는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도윤이 몸을 낮췄습니다. 계속 뛰어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탐지기를 버렸습니다. 이제 감이었습니다. 운이었습니다. 탕, 탕,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30m, 거의 다 왔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찰대 중 한 명이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3명이 멈춰 섰습니다. 전진 중지, 후퇴.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도윤과 은서, 하진은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숲 반대편이었습니다. 은서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살았어요. 도윤도 앉았습니다. 하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윤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1시간 후 그들은 비상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숲 깊은 곳, 땅 밑에 숨겨진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은서가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벙커 안은 좁았습니다. 3평 남짓.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2017.11 3 김민수
탈출자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엔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 찢어진 가방, 색바랜 사진. 도윤이 사진 하나를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기였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자유를 향해. 도윤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을까? 아니면, 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도 살았을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대신 말했습니다. 살았을 거야. 너처럼 용감한 아이들이었으니까.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은서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물과 빵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3시간 쉬어요. 새벽 3시에 출발할 거예요. 다음 경로는 철조망이에요. 높이 4m.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넘습니까? 은서가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절연 장갑이랑 절단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써본 방법이에요. 성공률은 60%.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0%. 반은 실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요. 보안부가 모든 경로를 봉쇄했어요. 이제 철조망밖에 안 남았어요.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60%. 하진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은서가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다만 두렵습니다. 무엇이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은서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지금까지는 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의지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도윤 씨, 저 밖엔 자유가 있어요. 하진이가 학교 갈 수 있는 곳, 웃을 수 있는 곳,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믿어요. 도윤은 하진을 봤습니다. 아이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 도윤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살려야 합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손전등을 껐습니다. 도윤이 하진을 안았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수색대예요. 은서가 속삭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벙커 위였습니다. 이 근처를 수색하라. 놓치지 마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명호. 도윤의 옛 동기. 지금의 적. 명호의 발소리가 벙커 위를 지나갔습니다. 철문 바로 위. 10cm 거리.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은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도윤이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의 손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여긴 없다. 다음 구역으로. 수색대가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손을 치웠습니다. 하진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갔어.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명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더 기다리면 다시 올 거예요. 3시까지 기다리기로 했잖습니까? 계획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하진은 지쳐 있었습니다. 더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갑시다. 그들은 벙커를 나섰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엔 별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먼 별들. 도윤은 하진을 업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앞장섰습니다. 15분 거리예요. 조용히 가요. 그들은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사를 내려갔습니다.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 4미터, 촘촘한 철망, 곳곳에 경고판, 고압 전류 마이너스 접촉 시 사망. 은서가 절연 장갑을 꼈습니다.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5분이면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그동안 주변을 경계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방을 살폈습니다. 아직 추격대는 없었습니다. 은서가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직, 지직. 작은 소리였지만 밤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서 씨, 거의 다 됐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수색되었습니다. 명호가 이끄는 저기다. 발견했다. 명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서가 마지막 철망을 잘랐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요. 도윤이 하진을 밀어 넣었습니다. 은서가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도윤아. 명호가 달려왔습니다. 총을 들고 도윤과 명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m 거리. 옛 친구. 지금의 적. 명호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명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아주 오래전에. 도윤이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호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알이 도윤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도윤을 끌었습니다. 빨리요. 그들은 철조망 너머로 달렸습니다. 경계를 넘었습니다. 명호는 철조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내렸습니다. 잘 가라, 친구.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은서가 붕대를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진이 울었습니다. 아빠, 피나요. 괜찮아. 아빠 괜찮아. 도윤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10km 남았어요. 국경 너머만 가면 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끝까지.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진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희망을 향해. 챕터 3 경계 너머의 태양. 새벽 4시, 국경선이 보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폭 200m, 건너편이 자유였습니다. 도윤은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은서가 부축했습니다. 하진은 아버지 등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돼요. 은서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순찰대는 30분마다 지나가요. 지금은 빈틈이에요. 그들은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조심해요. 얇은 곳이 있어요. 은서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도윤이 따라갔습니다. 하진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눈 감아. 곧 끝날 거야. 50m를 갔습니다. 100m를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순찰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뛰어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다친 다리로 뛰었습니다. 피가 다시 흘렀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얼음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150m, 170m. 도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 은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조금만 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진이를 부탁합니다. 도윤이 아들을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아빠, 안 돼요. 하진아, 들어봐. 도윤이 아들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여기 좀 있다가 갈게. 너는 먼저 가. 알았지? 싫어요. 같이 가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그는 은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하진을 안고 뛰었습니다. 아이는 울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순찰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거기서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향해 걸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서와 하진은 강을 건넜습니다. 국경 너머, 자유의 땅. 하진은 울었습니다.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은서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태양, 따뜻하고 밝은 빛. 하진은 태양을 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은서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내 아빠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자유야. 하진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며칠 후, 하진은 새로운 땅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이야, 하진아. 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 오는 거죠? 응.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준 자유,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태양이 빛났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본 그 태양. 하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빠, 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체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경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양냉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